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오 닥터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오 닥터준스 조정호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도록 아프지 마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요즘 들어가지고요. 겨울이라서 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렇죠. 뭐 허리야, 네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또 누우시면서 아이고 이런 분들 굉장히 네. 많고,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엉거주춤하게 일어나시는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게 수술을 많이 봤죠. 하셨어요. 시술 수술을 네, 합니다. 시술 수술을 많이 네.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결국 그것만으로 성이 안 차더라. 성이 안 찬다는 게, 뭐, 아직도 아프다. 네네. 이 얘기죠. 그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을 페일드 백이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 수술을 했는데도 계속 실패한 네. 허리다. 이 얘기예요. 계속 아프다. 이런 얘기죠. 근데 허리가 문제가 있어서 네. 수술을 했는데, 네네. 허리가 계속 아프다는 게 도대체 뭐냐? 네네. 골파리한테 수술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 네. 아직도 찾지 못한 원인이 뭔가 있다. 남아있다. 네, 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케이스는 보니까 10대 여자분이시네요. 네네. 60대 여자분이시면, 그래도 요즘에 청춘 60부터. 그렇죠. 이러시는데, 예. 허리가 아프면 청춘이 좀 우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임에도 허리 통증을 받으러 치료 받으시는 이거 거예요. 웬일이에요, 그게? 그렇죠. 도대체? 네. 이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긴 있지만, 일단은 허리 통증으로 수술까지 받으신 허리 네. 그리고 허리뿐만 아니라 이제 물어보면, 목, 등은 뭐 당연히 아프실 거고, 어깨에 우리 회전근개 파열까지 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시고, 이건 수술 안 하셨고. 네네. 네. 그리고, 하는 직업을 봤더니, 식당 일을 하시는데, 네. 식당의 오너분이십니다. 오너지만, 주인이면 뭐 네. 카운터에서 이렇게 돈만 가는 게 아니라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조리부터 뭐 서빙, 뭐 예를 들면 계산, 뭐 관리, 네. 뭐 모든 것들을 관여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1인 사업자시네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쉬지를 못하시거든요. 네. 쉬지를 못하니까 치료를 뭐 적절히 받으려고 해도 뭐 대부분이 그렇지만 내가 받고 싶지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비용을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의 특성상 그냥 허리 삐끗해서 이런 분들은 잘 안 오시고 그렇죠. 대부분 대학병원까지 갔다가도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검사도 대부분 다 돼 있지만 무리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검사들이 또 있거든요. 네. 이런 통증이지만 뭘 봐야 되냐? 이 사람의 현재 세포 상황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이 사람의 회복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겠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상황은 자 허리가 아파서 찾아왔지만 이게 단지 허리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복합적인 문제인가를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그래서 세포 노화도 검사. 이비인후과 의사가 지금 너무 허리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우리 자율신경계 검사.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하지만 전척추 엑스레이를 꼭 찍어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허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 몸이라는 전체 속의 부분이니까 네네. 전체도 보고 부분도 봐야지 이게 부분만 들여다봐가지고는 네네.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세포의 상황을 봐야 된다고 했죠. 예를 들면 이거 얘하고 끊어졌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걸로 본드로 붙여놨어. 근데 얘들이 붙어만 있지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결국 세포가 살아있어야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은 잘 됐지만 기능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기능을 잘하라고 수술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포의 상황이 좋지 못하면 세포의 상황을 살려주면 지금 잘 받으신 수술이 훨씬 더 빛이 날 것이고. 그러니까 허리 수술만으로는 세포의 기능을 살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구조적으로는 어떤 예쁜 모양은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기능들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세포를 살려주려면 결국 회복력이라는 게, 즉 개인 회복력들이 자연 치료력들이 통해서 살려줘야 되는데 그 자연 치료력들의 핵심은 자율신경에 있다. 스스로 회복하려는 혈액순환과 스스로 회복하려는 면역력들을 이게 관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의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게 통증이지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 결과를 보면 일단은 뭐 이거 하나만 봐도 일단은 탈수가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세포의 점수도 떨어지긴 했지만 탈수가 심하면 결국에는 내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염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관절에 생겨도 관절염이라고 하듯이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적절한 혈액순환이 필요할 텐데
탈수가 되어 있으면 해결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쩔쩔쩔쩔쩔 가가지고 결국에는 정체되고 그럼 찌꺼기만 쌓이게 되고 그러면 세포 환경이 나빠지고 이런 환경을 계속 반복화 되면서 결국에는 그 세포들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 그러니까 같은 수술을 해도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세포가 망가지니까 회복이 잘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탈수부터 잘 교정해줘도 무조건 한 단계 이상 좋아질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탈수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게 일단 자율신경계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이 자율신경계라는 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 자극이 들어왔을 때 내가 적절한 반응이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근골격계 내가 움직임이나 밸런스도 다 마찬가지고요. 어떤 내장기관, 심폐장관, 소변, 대변, 호르몬, 수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가장 최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자율신경계가 망가지면 결국에 그런 것들이 삐걱거리기 시작이 되고 한 개 그 삐걱거리 모이면 결국에는 큰 폭탄으로 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이 성적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 바에 이 정상 범위가 쭉 올라와가지고 탁탁탁 채워지면 얼마나 좋아요. 국영수가 이렇게 탁 성적이 잘 나와야지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떨어져 있단 말이죠. 이 말은 결국에는 이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적절한 반응을 못 할 수 있다. 뭐 이 그래프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넓게 퍼질수록 좋은 거거든요. 결국 그러면 이 사람이 대학병원 가가지고 결국 수술해서 안 좋아졌지만 그럼 이분을 살려내려면 결국 우리가 어떤 씨앗을 좋은 씨앗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려면 결국 토양부터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탈수부터 교정하고 자율신경을 방해하는 요소부터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그 자율신경을 방해하는 요소 또한 현재의 척추 상태가 100%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혈액 검사를 보면 우리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분의 탈수의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삼투압이라는 걸 체크해 보지 않습니까? 삼투압 하면은 좀 이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바닷가를 가거나 목욕탕을 갔다 오면은 손가락이 쭈글쭈글해지죠. 네. 그거는 내 몸에 있는 체액과 바깥의 환경의 또 농도 차이 때문인데요. 그게 삼투압인데 보통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을 빨아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혈액 내의 삼투압이 정상보다 이렇게 높아져 있으면 세포에 있는 물을 혈액으로 빼가 버리는 거죠. 그럼 세포는 상상만 해봐도 쭈글쭈글해져 있겠죠. 그래 되면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고 네. 거기다가 탈수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복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분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를 한번 보면 허리가 안 아플 수가 없게 생겨 있죠. 네. 골반이 뭐 엄청 틀어져 있어요. 골반이 완전 이렇게 틀어져 있다는 뜻은 이 골반이 이 중력에 영향을 받는 이 머리부터 목 등 허리를 딱 안정적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틀어진 곳에다가 지금 30층 아파트를 지어놨거든요. 네. 그 아파트가 안정, 불안정? 불안정하죠. 안 쓰러지면 다행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건축 대상인데. 그렇죠. 이 정도면 결국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될 판인데 지금 유지를 한 판에다가 하루 종일 일하시는 이런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허리가 안 아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거운 거 계속 들어야죠. 일을 해야죠. 뭐 주방일도 하셔야 네.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뭐 물론 그런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지셨겠지만 그렇죠. 틀어진 상태로 그런 일 계속 하신다? 이것도 참 걱정이네. 진짜.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넘어지기도 쉬울 거고 그렇죠. 균형을 잡기가 힘드니까 이런 타입들은 대부분 어디를 잘 부딪혀요. 어디 가다가도 잘 부딪히고 잘 넘어지고. 근데 그렇게 되다가 혹시 머리를 부딪혔을 때 그 낙상할 때가 제일 무섭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10년을 내다보면 결국에는 이런 낙상이나 2차 사고를 걱정하셔야 될 그렇죠. 부분이죠. 고관절도 진짜 문제가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옆 사진을 보면 이 우리 벽돌 쌓기가 예쁘게 이런 곡선을 가지고 쌓아야 되는데 이렇게 어긋났네. 곡선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위층과 아래층, 즉 아파트 1층하고 2층부터가 완전히 갈려있는 형태죠. 그렇게 되면 지금 뒤에서 이거 안 쓰러지려고 근육들이 얼마나 잡아채고 있을까를 그렇죠. 상상해보면 안 아플 수가 없는 형태다. 그리고 이제 등만 봐도 그런 틀어진 골반에다가 휘어지고
앞뒤가 어긋난 허리 위에 등이 세워져 있는데 등 또한 휘어져 있다. 네. 그게 이제 뭐 첩첩탐중이죠. 목으로 올라와 봤어요. 목으로 봤더니 목은 좀 좋아 보이지만 앞뒤 사진은 앞으로 보면 좀 괜찮아 보이는데 옆 사진을 옆으로 봤더니 이 모양 한 번씩 봐보세요. 이렇게 테두리들이 예뻐야 되는데 2개 정도는 좀 예뻐 보인다. 근데 3번, 4번, 5번, 6번을 보면은 찌그러지고 경계도 예쁘지 않고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 말은 결국 이 뼈의 모양은 이 뒤쪽을 흘러가는 신경의 기능을 대변을 하겠죠. 말하자면 찌글찌글하고 퇴행이 되어 있고 염증이 많이 보이는 이런 뼈 모양 뒤에는 신경의 기능 또한 예민해져 있고 잘못돼 있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을 보니까 자녀분이 네네. 몇 분 되실 것 같고 네네. 걔네들 이제 키운다고 네. 그죠? 몸 맡기지 않으시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치료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깨가 아파서 치료를 받으셨을 거예요. 당연히 어깨에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게 어깨가 어깨만의 문제가 아닌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페이드 숄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왜 그러냐면 결국 이 목의 상태를 보면 이렇게 1, 2, 3, 4번, 5번부터 6번 쭉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 뒤통수부터 우리 이제 여자분으로 치면 이 브래지어 날개뼈 있는데 그렇죠. 끝까지. 이 등까지가 이 목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다 목에만 치료를 한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는 목인데 어깨만 다스린다고 해서 절대 해결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목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이고 목이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날개뼈가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어깨가 불편할 수 있고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목뼈가 관장이 된다, 네. 신경이 간다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목에 문제가 있으면 손이나 뭐 예를 들면 손까지 간다. 엘보우. 그래서 나 손목이 아파. 난 자꾸 테니스도 안 치는데 테니스 엘보우래. 어디에 있다? 목에 문제가 있다. 목에 그래서 반드시 어깨를 치료를 했어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목을 꼭 점검해서 목까지 치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어깨가 아픈데 또 어깨만 치료가 안 되는 이유가 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광배근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뭐 이렇게 헬스 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 광배근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이 광배근이 팔에 붙거든요. 근데 이 팔에 붙는데 어디에 있냐? 등허리에 붙는다는 사실이죠. 등허리가 팔에 붙어요. 네. 근데 이 힘의 축이 등허리에 붙어가지고 반대쪽 골반 쪽으로 빠져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팔과 다리를 교차해 나가면서 걸을 수 있게 하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어깨 문제지만 결국에는 반대쪽 허리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광배근만 따져봐도 그럼 광배근이 제대로 기능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광배근이 등에 있는 근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얘를 움직이는 신경은 어디서 나온다? 목에서 나온다. 목에서 나오네요. 그래서 어깨 문제지만 목, 등, 허리가 좋아야지 어깨가 날개가 살아난다.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 같아서는 이게 여기에만, 여기도 근육이 많으니까. 네네. 여기에만 작용을 하고, 등에 있는 거는 등 신경이 작용하고, 네. 허리에 있는 허리 신경이 작용할 것 같은데, 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네. 우리 몸에서 커버를 하네요. 네. 그러면, 그럼 목 문제, 다 목 문제네? 그럼 목만 치료해야지. 또 이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결국에 지금 현재 제가 서 있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고, 이렇게 보시지만, 어떤 상황이야? 중력에 대해서 내 몸을 세우고, 쓰러지지 않게 하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 이름이 척추 기립근입니다. 척추를 세운다고 해서. 근데 척추 기립근이 어디서 시작하냐? 허리 골반에서 시작해서 목에 붙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목 문제지만 실은 뿌리는 허리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이렇게 돌아 있잖아요. 그러면 기립근들 또한 이상하게 양쪽이 비대칭적으로 끼어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런 것들이 목에 가서 붙을 텐데 그럼 목에 또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허리가 우리 몸 전체의 부분이다 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실제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진짜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네. 이게 전체와 다 연관이 서로 많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지만 지금은 두경부외과를 더 메인으로 보면서도 척추질환까지 보는 이유가 전체를 바라보는 의사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찾아가 주시는 거거든요. 결국에 척추 문제가 됐든지 내장기관의 문제, 즉 통증의 문제가 됐든지 우리 장관의 문제가 됐든지 결국 전체 속의 부분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전체를 다뤄주면 부분들은 저절로 좋아지고
나머지 생길 문제들까지 예방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여러 번 지금은 치료가 진행이 돼 있지만 첫 번째 치료를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고 다시 찾아왔어요. 네. 근데 무슨 치료를 이유는 자 전체 속에 허리 치료를 한 게 아니라 어. 전 척추를 치료를 해드렸거든요. 전 척추 중에 특히 허리, 골반, 등을 연결하는 척추라는 게 앞척추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전체 척추입니다. 전체 척추. 네. 그래서 허리 통증을 치료한 게 아니라 전체 척추를 치료해줬더니 통증도 조금 내려가긴 했죠. 저런 척추가 얼마나 빨리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뭐가 좋아졌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서가지고 음식 만드시고 설거지하고 뭐 서빙하고 계산하고 앉아있을 틈도 없으실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리 쪽이 항상 붓고 그리고 울긋불긋하게 우리 하지 정맥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빵빵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잘 조심해서 다니는 것 같은데 항상 어딘가를 부딪혀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멍이 들었는데 멍이 그렇게 안 빠졌대요. 네. 근데- 한번 들으면 멍이 안 빠진다. 네. 그리고 뭐 혈관이 뭐 약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 빠져나가지 못하고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결국 정체되어 있으면서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한 번 치료를 받고 나서는 멍이 싹 빠졌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던 혈관들이 싹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놀라워가지고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결국 척추라는 게 우리가 아프고 쑤시고 저려야 하는 이 감각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척 속의 신경 안에는 혈액순환을 담당하고 자응을 담당하고 그리고 정서를 담당하는 모든 신경이 신경 다발 안에 들어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는 척추 뼈를 살려야 되는 게 아니라 척추를 지나가는 신경을 살려야 되고 그래서 전 척추를 대상으로 불안정한 것을 안정화시키고 정렬이 틀어진 것들을 정렬을 좋은 방향으로 만들다 보면 결국에는 혈액순환이 살아나고 회복력이 살아나면서 안정성이 생기면서 우리 감각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장기관도 저절로 좋아질 수 있다. 이걸 오늘은 좀 네.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분은 혼자 하시면서 몸도 아프고 하니까 네. 사실 뭐 이러면은 손님 오는 게 귀찮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좀 돈 버는 재미가 있겠죠. 네. 재미가 이제 생기셨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경기도 안 좋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데 네. 또 이렇게 또 돈 버는 재미가 쏟아면 뭐 세상 살아가는 게 또 재밌을 네. 것 같습니다. 새로운 청춘을 네. 또 맞이를 하신 이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2부에서는 조금 더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네네.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떠먹여 드리겠다 그래요.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